다주택 투기꾼들이 아직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갖게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전문가들이란 작자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래도 집값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이야기들이 맞는지 한번 반박해봐야죠. 너 구라치고 있어 라고 제가 지적하는 게 특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재반박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재반박하고 이야기해주세요. 그 재반박 이론도 반박해줄 테니까. 예전에 제가 막 한창 날뛸 때는 반박해가지고 제가 재반박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뭐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데 본질 흐리는 꼬투리만 잡았지 제가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한 유튜버 있었나요? 늘 그랬죠. 지들 자료 잘라서 사용하고 제가 풀 자료 보여주면서 구라치지 마라 그러면은 또 다른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꼬투리 잡은 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꼬투리 잡지 말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 돼서야 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은근슬쩍 조용히 계시든가 아니면은 내가 봐준다 라는 식으로 정신승리하고 빠지든가 둘 중에 하나죠. 이번엔 기자들 봅시다. 전문가들. 징벌적 규제의 부메랑, 전월세 불안, 다주택자 규제도 원인 보면서 민간 임대 주면은 자유 제약되고 뭐 LH가 수요 변화 대응하기엔 역부족이고 뭐 다주택자 제약 시하면은 임차인 고통만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원하면 다주택자 먼저 살려라. 임대사업자 개망한 거 보고도 이야기하냐 라고 하고 있죠. 임대사업자 정책, 이번 정부에서 정책 실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꼭 나오는 게 임대사업자 정책이죠. 너무 혜택 많이 줬다고.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 살리는 정책, 임차시장 안정시켜 놓으려고 했더니 이들이 집값 띄워놓고서 뭘 살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임대사업자 장려하면서 다주택자 투기 취급하면 임대주택 공급 누가 하냐 이 얘기하고 있죠. 수요 억제 조치 역효과만 낳는다. 얼마나 개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임대주택이 많은 이유 보면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거주주택 외 부동산 보유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그 중에서 토지 빼고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높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얼마 안 되죠. 단독주택 아파트, 주거용 건물 다 여기 들어가죠. 높은 데가 호주예요. 지금 14.4, 10.9 요것도 높은 데예요. 막 8점 몇 막 이런 데 되게 많아요. 네덜란드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만큼 임차로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저들이 진짜 안정시키는데 노력을 했냐라고 보면은 안 했죠. 왜냐? 이런 식으로 근 10년간 다주택자들이 가져가는 동안에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를 끌어올렸다. 그 전에 이 정도 가격이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가격으로 전세도 못 살게 만들어놨다. 이들이 전세 띄워버리니까. 이들이 이렇게 전세 좌지우지 하지 않게 만들고 집값 좌지우지 하면서 막 이렇게 띄워주지 않았다면은 사실상 이들이 임차 가구 공급은 얼어 죽을, 이들이 집을 가져가서 내 집 마련해야 될 전세 수요들이 아직도 전세를 전전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다주택자는 징벌적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 공시가격 상향, 다주택자 부담은 커지는데 집값 하락은 글쎄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받쳐주면 세금이 올라간 것처럼 시세도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정가 구조다. 그러니까 수요가 받쳐주면은 세금 올리는 거 다 떠넘겨서 시세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세금 올린 만큼 가격 띄울 것이다. 세금 올린 만큼 가격을 띄운대요. 세금 부담이 되는데. 수요가 받쳐준다고 그랬죠? 수요가 받쳐준다면 인구수는 쭉 증가하다가 언제를 기점으로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인구수가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다. 인구수는 감소했다. 인구가 뭐예요? 수요죠. 주택은 투기 수요 아무리 와봤자 결국에 실수요들이 안 사주면은 그 투기 수요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건 일본 사례 보면 알죠? 일본에서 빈집 빵원에 팔고 있죠. 안 팔려요. 왜? 빈집이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부담만 내죠. 인구가 수요다. 그렇다면 인구가 감소하면은 수요가 감소하는데 무슨 수요가 받쳐준다는 개소리를 하냐. 자, 그러니까 저한테 반박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구 수는 증가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데 가구 수가 증가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다인 가구가 1, 2인 가구로 바뀌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현상이냐? 1인 가구 나 혼자 산다죠. 2인 가구는 뭐 다른 건 둘째치고 결혼했더라도 부부만 산다죠. 즉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소리다. 장기적으로 인구를 더욱 감소하게 만들 요소가 되고 1, 2인 가구는 언제까지 증가할 수 없다. 제가 이 이야기 하죠. 거기다가 전국 1인 가구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거의 3% 가까이 늘어났죠. 그리고 2019년까지는 안 나왔는데 2018년까지 자료 보면 어때요? 자가보다 전월세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월세가 압도적으로 많다. 절반이 월세다. 그렇다면은 다인 가구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많이 하죠. 애를 낳았는데 계속 이사 다니면서 사는 거 여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내 집 마련 하려고 한다. 근데 1인 가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1인 가구 월세 비중 계속 높아지고 있죠. 1인 가구가 왜 생겨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집값 때문이에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결혼을 못하죠. 결혼을 생각도 안 하게 되죠.
나 혼자 그냥 살면은 소확행 즐기고 살 수 있는데 결혼을 하면은 내 자식한테까지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라는 생각에 결혼도 기피하게 된다. 집값이 너무 비싼데 내 자식까지 계속 이사 전전하면서 다니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들 굉장히 강하잖아요.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남성 같은 경우는 1위가 부동산이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 굉장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직업이나 뭐 육아 문제가 크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말이 나오나요? 다 월세 살고 있는데 다인 가구가 쪼개져서 한다는 거는 집을 매수하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집값이 오른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뭐 임대사업자 매물 안 내놓는다. 요거는 경실련에서 발표한 얘기죠. 다주택 가구 뭐 52만 가구이고 서울에 소유한 주택수는 132만 채인데 80만 채 중에 절반 가까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왜? 임대주택 때문에. 그러니까 요 80만 채가 매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 나온 거예요? 28일날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임대사업자 말소 얘기가 분명히 나온 뒤인데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80만 채라고 하죠. 80만 채가 얼마나 나와요 올해내. 80만 채 중에서 서울에 14만 채가 말소예요. 이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나오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거를 이 프레임을 아직까지 잡고 있어요? 예전에 경실련이 이야기한 거 가지고 왜 이제 와서 기사화하고 있어요? 임대주택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 말소 되는데 내년에 3만 채 더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5만 채 더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2만 채 더 될 건데 아직도 80만 채 중에 많이 남았는데요. 아파트는 대부분 말소돼요. 저기 나머지 주택들은 연장할 수도 있죠. 그 사이에 또 자진 말소까지 생각해보면 어때요? 자동 말소 현황이 이 정도인데 자진 말소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예 프레임 잡는 게 뭐예요? 전세난 5년 만에 뭐 최대 상승, 집값도 밀어 올린다. 이거 저희가 계속 반박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프레임 잡고 있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10월 29일날 또 이게 또 뜨더라. 아니나 다를까 또 뜨더라. 매수세가 붙으면 아파트값 상승 폭도 커졌다. 매수세가 붙긴 뭘 개뿔 붙어요. 거래량 개감소했는데. 전세가 엄청나게 오를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뭐 보면은 비교를 뭐 딴 데랑 하는데 언제랑 비교해보면 돼요? 보통 2년 계약이니까 2년 후에 재계약을 보면 되겠죠. 9월 10월에 신규 계약이 이만큼 나왔다. 물론 집계 다 안 됐지만 8월부터 보죠. 8월 만건 좀 넘었었죠. 2년 후에 만건 안 되죠. 이만큼이 지금 재계약 들어갔다는 거고 9월 10월에 더 줄고 있는데 재계약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세가 계속 올리네? 그러니까 재계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신고는 다 안 됐지만 물론. 그러니까 보면 10월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로 줄었죠. 거의 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반 이상이 재계약했다. 8월 같은 경우는 왜 재계약 거의 안 했어요? 7월 말에 발표됐는데 1개월 전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8월에 못 쓰죠. 그러니까 9월 10월에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9월 거의 다 끝났잖아요. 신고 엄청 많이 썼죠 지금. 신규 계약 이야기 많이 하지만 재계약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임대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안 한다. 아주 극소수죠. 나는 지금 사방이 전세난이라고 해서 막 전세가 올리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 계약갱신 청구권 뜨기 전에 이 근처에 막 전세 1억 2억씩 집값 띄우면서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전세가 1억 2억씩 막 올리고 있었다. 근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5% 상한으로 재계약할 수 있어서 안정됐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취재 안 하죠. 그래도 한 임대차 3법 시작된 뒤에는 조금은 취재했는데 그 다음엔 아예 취재도 안 해요. 이제 전세가 띄우느라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 거예요. 거기다 이야기했죠. 전세가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거기다가 지금 집값 안 떨어진다 하는데 고위험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LTV에 대한 고위험 가구라면 무슨 소리예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위험하다 못 갚는 사람들이 많다. 왜? 패닉바잉으로 샀으니까. 금융부채 엄청나게 늘어났죠? 금융부채 가구수 엄청나게 늘어났죠? 공급 부족이라는데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부채 없이도 살 수 있는 부자들은 팔고 빠졌다는 얘기고 실수요들이 샀다는 얘기죠. 부채 잔뜩 껴가지고. 특히 어디? 고위험 가구 비중 어디가 높아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어디서 많이 샀어요? 30대, 40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여기가 고위험 가구다. 거기다가 작년 부동산 강제 경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경기 불황 가속화. 작년에 왜 불황 가속화 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 핵심은 요거였죠. 수출 규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경매가 증가했다. 작년에 강제 경매가 최대폭을 찍었다. 근데 올해 경매가 되려 줄었대요. 주담대 연체는 늘었는데 집값 상승으로 경매가 줄었다? 집값 상승으로 경매가 줄은 거예요? 연체는 늘었는데 어떻게든 갚고 있는 거죠. 연체는 늘었지만 경매 안 넘어갈 때까지 갚고 있다. 물론 집값 상승 영향도 있겠지만 뭐예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연체는 되더라도 꾸역꾸역 갚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은행권 금리 인상하고 있고 우대금리 없애고 있죠. 신용대출도 금리 인상하고 있죠. 주담대도 금리 인상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해서 오히려 더 연골 살 수 있게 됐었죠. 집값 오르자? 물론 집값 오르니까 경매에 나가는 것보다 어떻게든 메꾸고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늘어나고 있었는데. 대출금리 인상되고 있죠. 9월에 인상되고 있다. 10월에 더 인상될 거죠. 왜? 이야기했지만 제가 원래 9월이 피크라고 그랬어요. 근데 9월에 왜 안 터졌어요? 대출 상환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해서 내년 3월에는 엄청나게 터질 거예요. 아니면 또 연장할 수도 있겠죠. 경제가 안 좋아져서 계속 미루고 있는 거지 위기가 끝난 거예요. 은행에서는 자금 확보해야 되죠. 지금 자금 확보해야 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은행 팀장들, 은행 뭐 부동산 팀장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맨날 교수라고 이름 올리지만 사실상 은행 부동산 팀장 출신으로 지점장까지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 계속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그러죠. 땅값 오른다고 하죠. 저기 계속 오른다고 하죠. 근데 왜 은행은 팔고 있어요? 한 달 새 부동산 900억 처분했어요. 집이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상가값도 오르고 수익형 부동산 값도 다 올라요. 대표적으로 땅값 뛰어가지고 오른 데들 최근에 신도시들 보면 엄청나게 많죠. 마곡지구도 그렇고 위례 신도시, 판교 광교는 좀 덜하다 싶더라도 뭐 하남 이런 데 봐봐요. 상가 1층에 5천만 원 기본으로 넘어요. 다산 이런데 집값 띄우면서 땅값 올려가지고 상가까지 다 가격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가 가지고 있으면은, 집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집값 올라가면서 계속 같이 올라갈 텐데 왜 처분하고 있어요? 답이 보이죠? 은행권에서 왜 집값 안 떨어지게 방어하냐? 왜냐면은 은행에서 경매 넘겨야 되니까, 경매 넘겨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경매가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진다. 경매에 비싼 가격 못 받죠. 거기다가 진행이 안 되면서 유찰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8억 빌려주고서 한 15억짜리 꿀꺽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져서 막 12억 정도 되고, 그래서 여기 80% 나오면은 9억 6천인데 여기서 유찰되고요. 한 번만 유찰돼도 8억대예요. 두 번 유찰되면 손해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손해 안 보려고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다. 그동안에 지들은 팔아치우고 비싸게 팔아치우기 위해서 처분하고 있는 거죠. 가격 띄우고. 다 보이지 않나요? 대부업 쪽에서도 특사경 해가지고 이거 악질 대부업자 잡았는데 고금리로 해가지고 건물 꿀꺽하려고 이런 애들 적발됐는데, 진짜 소액 빌려줘서 건물 꿀꺽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대부업계에서는 뭐 부동산 시장이 뜰 것을 보고 있다 이딴 얘기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놈들도 있는데 이런 거 못하게 최고이자율 연 20%로 하향 조정한다 라고 그랬죠. 그리고 최고이자율 낮추면 대부업 대출을 57만 명이 못 받는데요. 4%포인트. 57만 명이 못 받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 중에서 영끌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10%만 되더라도 수요가 5만 7천 명이 주는 거다. 대부업 대출 줄이면 영끌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금융 상금융 다 무리한 대출 막아야 되죠. 당연히 가계부채가 위험수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뭐 다주택자 때리기에 웃었던 1주택자도 울상, 1주택자 지금 6억 혹은 9억 둘 중에 결정해서 이하는 재산세 감면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거 언제 나왔어요? 이 이야기? 10월 27일에 나왔는데 10월 28일에 이 단계가 띄우고 있더라. 다주택자 규제로 한다. 오판이자 포퓰리즘. 다주택자 규제하는 게 포퓰리즘이었어요. 맨날 베네수엘라랑 비교하는데 베네수엘라는 기술도 없는데 미국 쫓아내고 거기다가 유가 하락 타격까지 입으면서 망한 거고, 프레임은 허구입니다. 다주택이 투기를 안 할 거면 왜 다주택을 사죠? 노후 대비로 월세 받으려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노후 대비로 월세 받을 거는 엄청나게 많죠. 차라리 다가구를 사고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게 사실은 원래 진짜로 수익형 부동산이죠. 주택은 그게 아니죠. 허구는 무슨 허구예요?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투기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뿐이지만, 투기꾼이 아니다 라고 하면 싸게 팔면 되잖아요. 차익 안 남기고 팔면 되잖아요. 세금 부담되면. 그러지 못하는데 무슨 허구예요? 그 돈 다 받으려고 하는데. 종부세 허구라고 하는데 과반이 찬성이다. 아직도 과반이 찬성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미친 프레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서민들이 부자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종부세 내는 사람 얼마예요? 3%. 근데 40%가 반대하고 있어요. 왜 이러겠어요? 나도 부동산으로 부자 되겠다 라는 다주택 투기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서민이 부자 걱정해 줄 필요 없다. 결론. 다주택자들 저런 말 듣고서 희망회로 돌리세요. 버틸 수 있는 다주택자들은 버텨라. 결국 못 버티는 데서 터져 나오게 된다. 자, 댐이 있어요. 물을 이렇게 막고 있죠. 근데 댐이 무너질 때 댐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요. 처음엔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되죠. 못 버티는 사람에게부터 구멍이 터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구멍이 점점 커져가면서 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집값 방어라는 댐 열심히 세우고 있죠. 근데 엄청난 물살이 쌓이고 있었죠. 경제 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계 부채도 있고, 바젤3 여러 가지 물살이 번지고 있고 댐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규제라는 망치로. 그렇다면은 요 균열 하나 생기면 거기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부동산 불패의 댐은 작은 구멍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저는 1, 2번을 추천드립니다. 왜? 끝까지 버틸 만큼 버티고 세금 많이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할 말 없으니까 인신공격하고 그러고 있죠. 허위 소문 퍼뜨리고 하고 있는데 아무 증거 없이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비난이 들어간다 라는 거는 그만큼 꿀린다는 거죠. 원래 사람이 자기가 안정될 때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막 하기 시작하느냐? 꿀리기 시작하니까 변명하다 보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에 대한 소문들 꿀리니까 거짓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파악해 보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절대 실수요들 지금 저런 말에 넘어가서 패닉바잉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기만 늦출 뿐이고 결국에 그 피해는 온몸으로 떠안게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